1100회를 다가오고 있죠. 오늘 1099회 벽아리님이 퀴즈를 내주셨어요. 퀴즈 내주신 게 갈수록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정책적으로나 사회 분위기로나 조금이나마 회복이 가능한 시나리오는 잘 보이지는 않는 듯합니다. 이러한 전출산 상황 속에서 투자자로서 또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앞으로 미래를 대비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자유롭게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자녀 한 명이 있는데 갈수록 인구도 줄고 남는 건 가족뿐이라는 생각에 둘째를 적극 고민해야 하나 생각해 봤습니다. 가족 계획까지도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퀴즈에 각각 반응들이 웃는 표정, 따봉, 하트 등등이 나오면서 퀴즈가 신박했습니다. 둘째를 낳아주세요. 예,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도 이제 기본적으로 딱 이 기사를 보면서 이제는 개인이 아이를 혼자서 키우기는 이제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분명해졌고요. 사회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 생각은 바뀌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도 애가 셋이면서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보통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사람들이 뭐 점점 돈 많으면 애 키우는 거 쉬운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돈이 많다고 애를 쉽게 키우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안 키워본 사람이 정말 막말하는 거예요. 막말. 예. 그리고 애 하나 키우는 거랑 둘 키우는 거랑 셋 키우는 거랑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잘 이제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걸 잘 이해하고 있어서 이제 그 저기를 애를 안 낳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 각 부처에서 저출산 대책을 제시를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다 할 필요 없이 깔끔하게 저출산 대책을 관장하는 부서 하나 놓고 그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하게끔 처리를 한다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모든 부서가 저출산 관련된 캠페인을 벌이면서 거기에 예산을 쏟고 있는데 그 예산이 제대로 쓰고 있는지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럴 바에는 애 한 명 나면은 1,000만 원 주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하는 게 훨씬 더 낫긴 한데 그렇지는 않으면서 이렇게 가는 거가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제 노롱님 같은 경우 서울 집값 제일 비싸서 출산율 낮은 건가 싶어요. 젊은 사람들이 서울 못 살고 경기도 가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민들레님은 하나는 너무 외로워요. 둘째 낳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여기 보면 중점 과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 보면 출산 가구 주택 공급, 공공 분양 신생아 특별 공급 신설, 민간 분양 신생아 우선 공급, 출산 가구 금융 지원, 신생아 특례 구입 자금 대출, 뭐 청약 개선, 소득 기준, 부부 개별.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사람들이 출산에만 포커싱을 맞추어 놓는 대책을 세우고 이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키울 것인가, 지원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생각을 안 하니까 이게 정부 정책하고 사람들이 느끼는 거하고 괴리감이 클 수밖에 없어요. 낳을 때의 지원은 뭐 이런 뭐 특별 공급이니 뭐니 이렇게 해놓고 막상 이제 키우려고 할 때 돈이 들어가거나 그리고 내가 경력 단절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뭐 간단하게 뭐 애 낳는 지원만 계속 얘기를 하는 상황이고 애 낳은 다음에 누가 키워줄 건데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정책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돈도 뭐 출산하고 관계없는 부서에서 저출산 관련된 예산이 배정이 되거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답이 없습니다. 답이. 그래서 참 한심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러는 와중에 제갈님이 아주 신박한 얘기를 해서 이거는 꼭 읽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 재민아빠 얘기도 한번 더 해야 되겠네요. 여기 의견을 주셔서 뭐 보다가 제가 이렇게 타이밍을 놓쳤냐? 의견 많이 주셨는데 제갈님이
얘기를 한 것 중에 하나가 어디서 보니까 북한도 저출산이 문제여서 해결책으로 2명 이상 아이를 낳지 않는 가구에 대해서 공산 당원권을 박탈시키는 제도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던데 우리나라도 2명 이상 낳지 않으면 수도권과 광역시에 못 살게 하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 아주 신박하죠. 신박해. 예, 수도권에 살지 못하게 하는 게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애 셋 이상 되지 않으면 수도권에 살지 마라. 비인간적인데 이러면은 수도권에 살고 싶으면 애를 낳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들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막 정책이나 뭐나 이런 거를 해서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완전 슬픈 거죠. 진짜. 그 머그님, 남는 건 가족뿐이라는 말에 100% 공감이지만 막상 신생아를 낳아 키울 걸 생각하면 도무지 발이 안 떼어집니다. 신생아를 키울 걸, 이게 현실이에요.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낳는 것도 낳는 거지만 어떻게 키우냐 이거죠. 어떻게 키우냐. 그게 문제예요. 어떻게 키우냐. 내 자식의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정부에는 낳기만 하라 이거죠. 근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도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또 이제 민들레님은 용왕정 해안님 용왕정 꿀잠 예. 그 용왕정 꿀잠은 이따가 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낳고 싶다고 생각 많이 했어요. 셋 있는 초등 친구들이 3명 있는데 너무 부러웠어요. 애들끼리 더 우애가 있고 의지하고 그때는 엄마에게 아이 맡기는 상황이라 여동생 엄청 눈치를 줬었고 저도 직장 일이 우선이었던 시기라서 엄두를 못 냈어요. 지나보시면 알 거예요. 우리를 생각하기 전에 지금 혼자인 외로운 아이 입장에서 하나이신 분들은 멋진 도전해 보세요. 응원 또 감사합니다. 저도 제갈님처럼 부동산을 서울 수도권 집중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인생 길게 보고 노후 대책도 잘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동안 소비에 집중된 삶이었어요. 그래서 나이 들었지만은 더 열심히 공부 중이에요. 나의 실수를 자녀에게 반복 안 되게 컨트롤하기 위해서요. 근데 저도 젊었을 땐 충고와 조언이 귀에 안 들어왔어요. 친구와 그렇죠. 박수님. 국내에선 서울의 자산을 확보해 두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해외 자산에 대한 공부도 해둬야 될 것 같아요. 해외까지. 해외까지.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가도 정착이 쉽지 않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래저래 서울 집중이 심화될 것 같아요. 저는 나이 차이 나는 남동생이 있는데 동생한테 의지하기보다는 남편한테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부모님 세대 보면 형제자매 남남처럼 지내는 분들도 꽤 계시고 형제에게 자원을 나눠주는 것보다 하나에 집중해서 나중에 우리 아이가 좋은 짝을 만날 수 있도록 잘 길러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뭐 이런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죠. 예. 다른 얘기지만 자식 너무 귀하게 안 키우면 좋겠어요. 저도 이거는 공감합니다. 어제는 20대 아들이 새벽 1시에 복숭아 먹고 싶다고 깨워도 기쁘게 일어나 깎아준다는 남의 엄마 말을 들었는데 그게 정상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아들을 사랑하는 엄마들이 있어요. 그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아들을 사랑해요. 사랑. 내리사랑이 아니라 정말 이 남자로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문제가 있어요. 그러신 분들. 그래서 이제 옛날에 무슨 영화였죠? 영화로도 나왔었죠. 그런 영화. 올가미. 남녀 불문하고 20대 직원들 이상하다는 말 종종 듣는데 애가 한둘이니까 너무 귀하게 커서 혼자서 해야 되는 것도 부모 도움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너무 귀하다 보니까는 문제인 것 같아요. 중국의 소황제 문제, 우리나라도 조금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재민아빠님, 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 도움 많이 받아서 아이 둘 겨우 키웠는데 5년 정도 차이 나는 회사 후배들을 보면 아이 하나 낳고 나서 키우기 너무 힘들어 둘째 생각 안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10년 이상 차이 나는 후배들은 아이 낳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도 많고요. 앞으로 달라지는 모습을 생각해보면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학생들이 줄어드니 점점 힘이 들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교 부근에 임대하는 경우에도
대학 정원이 줄어들면서 수요가 줄어들게 되니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중앙대 같은 경우도 주변에 한국 학생들 대신에 외국 학생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상황들. 인구 문제, 저출산 문제가 결국에는 대학의 정원 등의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 대학의 변동이 또 부동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임차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임차에 대해서도 단순하게 생각을 할 게 아니라 다양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니까 오늘 이 저출산 문제, 북한처럼 하자. 서울 수도권 살지 못하게 하자. 이게 딱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투자하려고 뭐 다 같이 뭐 애를 낳든지 뭐 하든지, 여기 살게 되면 서울 아파트는 싸게 해준다. 예. 인증해라. 이것도 문제는 되긴 할 거예요. 막 그래서 이제 막 가짜 입양을 하고 뭐 생쇼를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긴 할 겁니다. 이게 뭐 이제 웃자고 한 얘기고, 예. 말도 안 되는 거죠. 분명히 또 입양했다가 집 얻게 되면 파양을 하고 막 아동 학대를 하고 하는 부분들도 생기기 때문에 어느 한 측면만 생각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얘기의 핵심은 어쨌든지 간에 아이들이 줄어드는 상황인 거고, 어제도 제가 이제 기사 올리기도 했는데, 지금 요번에 출생아가 아까 4만이었나 28만이었나 그 정도로 줄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경제가 버티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경제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 그러면 아파트 투자에도 영향을 분명히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한번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병아리님이 내주신 퀴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한번 해봤고요. 예, 아직 퀴즈를 안 푸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더군다나 자녀를 갖고 계신 분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직 자녀가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연예인도 답을 안 하는데, 네. 소환 좀 해요. 네. 마카롱님, 답변 안 하신 분 소환 좀 해요. 자, 오늘 이 퀴즈 관련돼서는 여기까지 하고, 임장 신목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